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시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세를 봤을 때 가격의 하락이 올지 이제 상승으로 갈지 이제 갈림길에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큰 형태로 보면 이 바닥 지점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블 바텀이 나왔었고 이렇게 해서 상승이 왔는데, 결국엔 이 과정에서 이 가격이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1800달러 선, 1800달러 선을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달러 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하게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라는 이 분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800달러 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또 이 지점 10,000달러 선을 찍게 되는데, 여기를 찍게 되면 이제 중요한 이제 트렌드 라인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 라인에 걸리게 되고, 여기에서 이것까지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요하고, 여기서 수렴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어디로 갈지 아직 명확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쪽 방향을 둘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중요한 저항선들이 지금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에서 이미 세 번째 지금 저항을 맞았고, 이 네 번째도 지금 이 저항을 맞게 된다면 중요한 이제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여기서 자리에 수렴하느냐, 아니면 이걸 하락 돌파해서 내려가느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474달러 선, 이 선이 중요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 이상으로 된다면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고, 주에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게 보는 거고, 아니면 이 아래에 있으면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11,474달러 선, 이 선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중심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참고적으로 볼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점유율,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차트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롤토무실이라는 이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지금 30%, 지금 31.4%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알트코인 전체 시장이요. 이 전체 시장이 이 저점에 어느 정도 닿아 있고, 과거의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온 이 저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과거의 트렌드 라인, 요 상향하는 트렌드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이 지지를 받는 그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몇 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때에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턴을 보자면요. 명확하게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지지를 받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양봉으로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전의 음봉을 완전히 감싸는 양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그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그 작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강한 양봉으로 완전하게 감싸버려야 됩니다. 이 전에 있는 것들을. 그래야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21%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 이상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RSI도 하락세 완전한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가 이런 과매도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과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저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암울하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지금은 완전한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 과매도에서 얼마나 더 과매도가 데려갈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때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구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환이 한번 크게 일어나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가격 전망 드비어 그룹에서 15,000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3,971달러 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 기업 드비어 그룹에서 니겔 그린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이 재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몇 주 안에 15,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고 브렉시트 등 재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해 해지하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더 높게 상승할 것이며 비트코인의 경우 몇 주 안에 15,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지금까지의 나온 기사들과 비슷한 전망들이죠. 위험 회피를 위한 이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고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통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는 13,97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11,094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가격 하락은 매수 적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모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신뢰하고 이걸 볼 것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헤지펀드 IB트레이드에서 IC의 팩트 선물 출시가 비트코인 상승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 얘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뭘 것인가 이제 봤더니요. 최근에 그 뉴욕 거래소에서 이번에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관해서 지금 그 행사가 일어났고요. 최근에 그
벡트 관련해서 서비스, 시범 서비스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시범 서비스 이후에 최근에 잠잠하다가 이런 뉴욕 그 거래소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켈리 레플러라는 이제 CEO죠. 이 CEO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이제 벡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벡트의 출시는 아직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3분기까지 연기가 될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출시 지연 이유는 결국에는 그 승인이죠. 아직 그 승인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그 벡트라는 거래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선물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전문적으로 할 거래소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선물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물, 비트코인이 실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하고 실제 이동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실물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죠.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벡트 기관급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서 이제 확인한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만 이제 150여 명 이상의 투자자, 기관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꽤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한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이런 위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물이 출시가 된다면 여기에 투자할 투자자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브라이언 켈리,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겸 창업자인 이제 브라이언 켈리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금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으로 거래하고 있고 매크로 헤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9년에 비트코인이 세계 금융 무대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한 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홍콩 시위와 위안화 평가절하 등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매크로 헤지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환율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자본 도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많이 이제 그 취급되고 있고 거기로 많이 자산이 도피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일본과의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최근에 자산들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뭐 중국도 홍콩 시위 같은 경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는 지금 많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주요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리플의 머니그램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수와 투자를 약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리플이 자금 송금업체인 머니그램과 3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머니그램은 연간 매출에서 140억 달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꽤 큰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이고, 이 회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엑스래피드를 사용한다라고 엑스래피드 채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본격적인 그 엑스래피드로 이제 송금이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이제 4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내년 1분기에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그램에서 지금 이제 XRP를 제대로 사용하는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뭐 리플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머니그램을 투자로 인해서 머니그램에 이제 추가 투자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XRP를 사용하게 만드는 XRP드가 채택되게 만드는 형식의 투자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리플이 지금 머니그램에 투자를 해서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식을 똑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브래드 게링하우스 CEO가 야후 파이낸스 영국과의 인터뷰에서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며 기대할 것이 아주 많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희들은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저희 사업은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는 우리의 이점을 누리려고 하고 있으며 게다가 다중인수와 투자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투자들은 결국엔 XRP들을 활용하는 쪽, XRP를 사용하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지갑,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하반기에 출시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카카오 클레이튼을 추가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재미난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도 같이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지금 갤럭시 S10에 넣었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삼성의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추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연합군이 되는 거고, 이 키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클레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관을 하겠죠. 암호화폐 클레이도 당연히 클레이튼 기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고, 클레이튼 기반으로 있는 암호화폐 코인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코스모 코인, 힌트체인, 피블 등이 이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삼성에서 이제 블록체인 D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이제 갤럭시 S10에 10 시리즈부터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지갑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제휴가 맺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네이버는 일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무튼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정식으로 지금 장착을 했고, 이렇게 장착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앞으로 사용자들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준비가 기업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기업들은 미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사용자들은 분명히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내고 지갑 사용을 늘리려고 분명히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가치가 어떻게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신청 몰리는 바이낸스 덱스 탈중앙화의 한계 넘어설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바이낸스 덱스라는 거래소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바이낸스 덱스에 151개의 상장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인들의 상장을 신청한 거죠. 151개가 굉장히 많은 신청이 몰렸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높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들보다. 근데 왜 바이낸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렸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 바이낸스 덱스로 향하는 이유는 이 바이낸스 실제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이 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번 바이낸스로 상장시키는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미끼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이낸스는 그 코인들 상장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1거래량 5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 커뮤니티 회원수 1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중 한 팀이 바이낸스 상장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너나 나나 이게 막 신청이 몰리고 있는 거죠. 바이낸스는 참 거래소로서 지금 인기도 가장 높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의 확실히 이런 전략들이나 이 사업 확장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많은 매출액을 올리기도 했고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기업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낸스가 계속 이렇게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낸스 성장세를 계속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BNB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정보들은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